반갑습니다. 온돌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온돌풀 떼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보통은 더워지니까 온돌을 안 떼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여름에 온돌을 떼야지만이 습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것이 좋다, 더운 거는 싫다 하지만 더울 때 습하면 아주 몸이 힘들거든요. 근데 더울 때 구들방에 불을 쫙 떼서 습기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방에 있게 되면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여성분들은 이게 뜨거운 데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그래서 요새 우스갯소리로 염라대왕 하기도 힘들다, 이 지옥을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한국의 여성들이 오면 아무리 부를 때도 시원하다고 계란 까먹고 앉아 있어서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우리 민족은 이게 뜨거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바닥이 뜨거우면 불안해합니다. 이게 불이 나지 않을까, 뭐 타지 않을까 해서 바닥에 불을 떼거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전기장판 이런 걸 쓰잖아요. 제가 북경공업대학에 있으니까 중국은 날짜가 되면 이 난방을 가동하고 날짜가 지나가면 이제 난방을 끄거든요. 보통 11월 중순에 난방을 켜서 2월 중순에 난방을 끕니다. 위도별로 도시별로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난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따뜻한데 난방 들어오기 직전, 난방 끊어진 직후가 제일 추워요. 11월 초가 되면 한 5도에서 한 3도 되는데 그때가 가장 춥습니다. 난방이 없어서. 그럼 거의 그냥 침실에서도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만 보면 그 추운 11월 초에 방바닥에 막 누워 있어. 이게 무슨 좋아하냐, 이게 추운데 보면 방이 다 뜨거워. 이게 전기장판이 다 있어서.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전기장판인데 뜨거운 코일을 깔아가지고 오븐처럼 이게 굽는 거다 그러면 으악 그래. 야, 이게 동물도 아니고 웬 고기를 구워서 먹나, 사람을 오븐에다 이렇게 뜨겁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온돌 난방은 공기를 뜨겁게 하는 난방이 아니라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 온도를 가져가도 자꾸 공기를 뜨겁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바닥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이 뜨거우면 공기가 올라오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옛날 집은 바닥은 뜨겁게 하고 공기는 안 뜨겁게 했다고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공기를 뜨겁게 하는 난방하고 바닥을 뜨겁게 하는 난방하고 우리 인체에 어떻게 다르냐? 바닥을 뜨겁게 하면 접촉을 통한 난방입니다. 접촉. 직접 피부를 뜨겁게 해서 뜨겁게 하는 난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불 속을 뜨겁게 하는 난방이 우리 온돌 난방이에요. 공기 난방은 이불 바깥을 뜨겁게 하는 난방입니다. 그리고 접촉이 아니라 비접촉 난방. 그런데 실제 건강에는 온열 치료를 할 때는 피부를 접촉했을 때 이 모세혈관이 훨씬 더 이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겨울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부가 수축되면 모세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이 혈압을 올려서 이제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혈압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 몸은 혈압을 올려서 피를 돌게 하는 건데 살려고, 실제 너무 올리면 오래된 혈관이 터지게 되겠죠. 그럼 뇌졸중이 걸리게 됩니다. 오래된 혈관이 터지는 거는 뇌졸중이 되고, 이걸 혈압을 올려서 돌게 해야 되는데 혈압이 점점 떨어져서 못 올리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마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혈압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올리면
터지고 올리지 못하면 심장 마비가 되는데 우리의 그 전통 온돌 난방은 바닥을 뜨겁게 함으로 해서 접촉하면서 피부를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접촉하는 난방 온도하고 공기를 데우는 난방 온도하고 온도의 쾌감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뜨겁게 하는 난방 온도는 18도에서 25도 기준이 보통입니다. 어떤 데는 25도, 18도 이상 되면 공기를 뜨겁게 한다. 대신에 25도가 넘어가면 공기를 뜨겁게 하는 건 답답해집니다. 이제 뜨거워진다 하는 것은 그 산소의 이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산소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농도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잠을 자거나 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이제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힘들어져서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는 공기를 뜨겁게 하는 온도는 25도지만 이 살을 대서 뜨겁게 하는 접촉 온도는 우리 살이 피부 이 온도가 얼마예요? 우리 체온이 36도 5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 건강한 사람은 37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36도 5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몸이 뜨거운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7도가 더 건강한 사람이고 보통 이제 기록 이 그 근거에 의하면 그 36도 5분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 암병에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병은 그 냉병이라고 그럽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냉병이 안 걸리려면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공기를 뜨겁게 하는 온도는 25도를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넘어가면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해지고. 그럼 피부를 뜨겁게 하는 건 올릴 수 있다고 올릴 수 있어요. 그럼 피부를 뜨겁게 하려면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피부보다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랫목 온도는 36도 5분보다 높게 한다고요. 아랫목. 그래서 보통 37도에서 40도 돼야 뜨뜻해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피부보다 뜨거워져야 따뜻해지는 거니까 36도 7도 돼야 따뜻하지. 공기 온도 25도다. 그래서 25도 물이다. 그럼 물은 그 25도면 냉탕 수준이에요. 냉탕. 차갑다고요. 그래서 이 온돌로 해서 뜨겁게 하는 것은 접촉 난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40도 정도는 해야 따뜻하고 여성들은 한 43도 정도 해야 오 시원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공기는 안 뜨거워야 돼 또. 그러니까 우리 한옥에서 과도한 단열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전통적인 바닥 접촉 난방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단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침실과 거실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옥에서는 침실과 거실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 전통적으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이란 놈은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침실로도 쓰고 거실로도 쓰고 막 쓰니까 할 수 없이 다 단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거실은 공기 난방이 훨씬 더 우월하고 침실 누워있는 자리는 바닥 난방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뜨겁게 바닥을 하는 거고 바닥을 뜨겁게 하는 그 단열재는 결국 벽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온돌이다. 온돌은 단열재가 아니라 이제 발열체고 방바닥에 뭘 깔아놔요? 아니 황토를 깔고 난 위에 이불을 깔아놔요. 이불이 우리는 단열재입니다. 이불이 단열재예요. 제가 첫 시간에 그 우리 구들은 취사용하고 난방용이 있다.
그래서 취사용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침 저녁으로 불을 떼는데 금방 식으니까 방바닥에 항상 이불을 깔아 놓는다. 이불을 깔아놔도 아침이 되면 추워지니까 또 뗀다. 그래서 이게 군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불이 바로 단열재가 되고 방바닥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대신 방바닥의 아랫목은 유지가 되는데 그나마 또 윗목은 유지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윗목까지 뜨겁게 하려면 불을 많이 떼야 되니까 그러면 취사용이 아니라 난방용 구두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취사용 구들로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되니까 바닥만 뜨겁게 해서 작은 부분을 뜨겁게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체온을 유지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겨울에는 작은 부분을 난방해서 그것만 가지고 생존을 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겨울에 겨울잠을 자면서 버티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사람이 겨울에 안 움직이고 살 수 없으니까 겨울에도 움직여야 되니까 일부 단열도 하고 난방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방바닥을 뜨겁게 하는 접촉 난방이 바로 우리 난방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온돌 표준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돌 표준을 하면 이제 지금 온수 온돌이나 전기 온돌로 하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공기 난방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수 난방도 이 공기가 25도 이상 되면 안 되니까 온수 난방의 한계치를 30도로 둡니다. 30도로. 그러니까 온수 난방도 3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더워져서 안 된다. 근데 우리는 30도로 난방이 들어오면 기별이 안 돼, 기별이. 그러니까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뜨거워진 놈이 가만히 있나요? 위로 자꾸 올라오잖아 또. 그럼 방까지 뜨거워지면 답답해져요. 그럼 문을 이제 열게 된다고요. 그럼 단열을 한 거는 다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도 방바닥이 차면 우리는 추워요. 왜냐하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자꾸 떼게 되고, 방바닥이 뜨거우면 공기가 좀 차가워도 괜찮다고요. 그럼 그만 떼도 돼.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를, 지금 집에 가면 온도 조절기가 보통 아직도 문 옆에 이렇게 달려 있죠. 땅에서부터 1.5m 높이에 달려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여기 달아놓은 거예요. 공기를 난방하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불을 뗄 때 방바닥에 손을 내서 차가우면 불을 떼, 뜨거우면 불을 안 떼. 온도 조절하는 센서가 우리는 어디예요? 방바닥이라고 해요. 근데 센서를 벽에다가 공기를 해놓으니까 불을 떼서 방바닥이 뜨거워졌는데도 저 센서는 아직 공기가 안 뜨거워졌으니까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돌아서 뜨거워졌어 공기가. 그럼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살아. 그럼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추워져 또. 이거를 우리 이제 그 널뛰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안 맞는 거예요. 조절기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조절기를 요새는 방바닥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실제 조절기가 방바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바닥 온도가 37도 정도 되면 꺼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구들은 서양 사람도 쓰고 우리도 온수 온도를 쓰지만 실제 우리는 접촉하는 난방이 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쓰는데, 그것이 모든 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침실에 특별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거실은 공기 온도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지금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침실은 바닥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침실은 어디 온도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이불 속 온도가 중요해요. 이불 속 온도가 중요하다고요. 공기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죠. 근데 이불을
안 덮고 자도 이게 뜨거우면 안 덮고 잘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기가 탁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탁해지면서 몸이 따뜻하려면 이불 속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불이 단열재가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요는 조그맣고 이불은 넓어요. 그 이유는 방바닥의 온도를 이불이 크게 감싸고 이 몸으로 직접적인 온도를 일부 막아주고 요가. 그래서 요 옆으로 뜨거운 바람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싹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침대에서 자게 되면 방바닥은 뜨거운데 침대가 온통 다 단열재로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워서 불을 떼도 여기만 뜨거워지지 이불 속 온도는 안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침대를 뜨겁게 하면 돼요. 그것도 온돌이에요. 중국의 캉은 침대를 뜨겁게 합니다. 이렇게 침대형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돌침대, 흙침대, 숯침대 하는 것도 다 침대를 뜨겁게 하는 거죠. 그거는 다 접촉 난방입니다. 요거는 또 어릴 때부터 DNA가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바닥이 뜨겁고 접촉하는 게 뜨거우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접촉하면 이제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좋으니까, 순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들은 접촉 난방이고 바닥의 온도를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발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대신에 접촉했을 때는 전도로에서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빨리 나가버리면 결국은 바닥은 차가워지고 뜨거워진다고요. 그러면 잠잘 때 답답해진다. 우리가 잠잘 때 환경이 가장 몸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기 힘들어도 시골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자고 일어나면 저녁 때 늦게 자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공기가 깨끗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만드는 데는 구두의 원리는 바닥의 온도를 얼마큼 오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잡고 있으려면 오래오래 타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칠불사 아짜방은 한번 불을 떼면 100일간 온기를 간직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30일간 뜨거웠다 그래요. 이제 스님들이 100일 동안거 수도할 때 이 아짜방을 쓰는데 한번 그 동지때 들어가서 불을 떼면 춘분 때, 입추 때 그때까지 따뜻해야 되니까 한번 불을 떼면 100일간 온기를 지속해야 되는 그런 그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설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이 그건 좀 과장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그런 방을 봤어요. 그 방의 비밀은 우리 그 도요지 숯가마랑 비슷해요. 그래서 불을 떼고 나서 그 안에다가 그 쌀겨를 꽉 채워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 아궁이에 쌀겨를 채워서 불이 점점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기 구멍을 조그맣게 열어놓고 그래서 그 불이 한 달 동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을 떼면 한 달은 무조건 뜨거운 거죠. 우리 아짜방도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아궁이가 길어야 한 4m 정도 돼가지고 쭉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덮여 있었겠죠. 위에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불을 보면 장정 5이 이게 등짐을 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궁이 속으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장작을 놓고. 근데 앞에서 불이 타면 불은 뜨거우면 타게 돼 있어요. 산소만 들어가면. 근데 산소가 너무 들어가면 확 타버리니까 이제 그 기둥까지 다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아짜방은 방이 아짜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아짜방이 왜 아짜방이냐면 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모양이 아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낮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 하면 여기 플러스 요거 한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플러스 70. 여기 그래서 요 부분은 높고 아랫 부분은 낮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님이 여기서 이제 수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앉아서 여기서 수도를 이렇게 면벽을 하고 여기 네 명이 앉아서 수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도 뜨겁고 여기도 뜨겁습니다. 이제 불을 떼면 이제 아궁이는 이쪽에 있는데 이 아궁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길게 원래 지금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파보니까 아궁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숯가마인 셈이에요. 숯가마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죠. 그 불이 들어가서 타면 여기에 이제 기둥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타면 이 기둥에 불이 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돌로 이렇게 기둥을 많이 감싸고 있어요. 이 부분을 타지 않게. 그래서 이 앗자방이 그 100일간 온기를 간직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이걸 재현하는 걸 아직 못해서 재현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00일 동안 따뜻한 이 그 앗자방을 이걸 만들면 지금 우리 문화재지만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의 온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온돌을 그러니까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보관하는 게. 서양의 난방은 온도를 빨리 이렇게 그 공기 중에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뜨거워졌다 서서히 식게 만드는 것이 온도를 잘 보관하는 거죠. 서양은 공기를 뜨겁게 해야 되니까 빨리 뜨거워졌다 빨리 식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뜨거워져야 되고 나가면 식어야 되니까. 어느 것이 좋다가 아니라 실내 공기로 할 때는 빨리 뜨거워지는 게 편하고 이제 바닥을 하는 것은 은근히 뜨거워졌다 은근히 식는 게 오래 가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두를 만들 때 빨리 뜨거워지기를 많이 원해. 그러니까 그런 구두로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천천히 뜨거워지는 걸 하면 이거 불 한번 뗐다가 이게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다 세월 다 가버리니까 뜨거워질 때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뜨거워진 거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열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이 기술이 바로 구들인데 이 구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그 만들 겁니다. 모형으로. 구들을 만들 때 그 구들의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불을 떼는 부분, 불을 떼는 부분. 지금은 보일러가 되겠죠. 보일러. 불을 떼는 부분. 그다음에 불을 저장하고 발산하는 부분. 지금은 이제 방바닥 그 온수 온돌이 될 테고 예전에는 그걸 고래라고 했습니다. 고래, 구들장. 그다음에 연기가 식은 연기가 나가는 부분 해서 굴뚝, 구세 또는 연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일러를 하면 가스 보일러를 하든 전기 그 석유 보일러를 하든 기름 보일러를 하든 다 굴뚝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거 불 떼는 거는 그 법에 저촉돼서 아파트에는 불 못 떼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 불을 못 뗀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보일러도 불 떼고 가스 보일러도 불을 떼고 굴뚝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 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불을 떼서 연기가 많이 나와서 옆집에 피해가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불을 떼서 연기가 피해가 안 나오게 만들면 불을 떼도 됩니다. 지금 우리도 석유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도 연기가 많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그걸 다 잡게 되는데 우리 구들도 불을 떼는 아궁이하고 그 집진하는 개자리하고가 다 있어서 예전에는 불을 떼고 그 불로 연기로 이제 모깃불도 쓰고 이렇게 그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하고 불을 떼는 아궁이 부분
아궁이 부분하고 고래 부분, 고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래. 그 다음에 굴뚝. 원래 옆으로 지나가는 게 굴뚝입니다. 굴뚝. 그 다음에 수직으로 쓴 거는 구세라고 보통 그럽니다. 구세. 근데 이게 그 남쪽 지방에는 굴뚝 구세가 거의 붙어 있어서 그냥 다 합해서 굴뚝 하는데, 원래는 이게 옆으로 가는 건 굴뚝, 수직으로 쓰는 건 구세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보면 방바닥이 이렇게 있고, 불 때는 아궁이 부분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솥단지가 이렇게 걸치게 되겠죠. 솥단지가 걸쳐지고, 불을 여기서 떼면 여기 부분에 분원기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분원기. 여기서 불을 여기서 이렇게 불을 떼면 분원기를 통해서 넘어갔다가 여기가 구들 개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차차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마지막 구들 개자리, 고래 개자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래 개자리가 있고, 고래 개자리 밑으로 굴뚝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여기에 이제 구세가 이렇게 서서 연기가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여기 아궁이 다 아시죠? 아궁이. 이건 굴뚝, 이게 구세 이렇게 됐다 그랬죠. 여기는 고래 개자리, 이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굴뚝 개자리, 그 다음에 이거는 구들 개자리, 이거는 고래가 이제 고래 바닥이 있고, 높은 부분은 요게 높고 낮고 이렇게 되니까, 높은 부분은 요 부분이 이렇게 또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래하고 고래뚝, 이건 고래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바닥이 되겠죠. 요거는 구들장, 방바닥. 여기 담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담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담이 이쪽 바깥에 있어서 이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굴뚝이 이 바깥에 있으면 얼어 터지니까 굴뚝이 이 벽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굴뚝이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뚝이 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아궁이에서부터 굴뚝까지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굴뚝은 크게 종류를 나누면 취사용 굴뚝과 난방용 굴뚝이 나눠집니다. 난방용, 취사용과 난방용. 취사용은 밥을 하는 굴뚝인데 취사 전용이 있고 취사 난방 겸용이 있습니다. 취사 전용은 취사만 하는 구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그 시골 집에서 여름에 소죽을 끓이거나 여름에 뭐 연무를 하거나 또 무슨 그 뭐죠? 그 소뼈를 고는 거 오래오래 끓이거나 뭐 이렇게 설렁탕 국물 하거나 할 때 바깥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개 잡고 뭐 그럴 때 그냥 해놓고 굴뚝 세우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거를 전용은 한대부엌이라고, 그냥 한대부엌. 한대부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대부엌. 한 대에 있는 부엌이다. 바깥에. 한대부엌 뭐 사투리 비슷한데 그냥 한대부엌이라고 합니다. 한대부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두를 놓으실 때 제가 부뚜막 그 구두를 놓으면 불 떼기도 힘들고 난방 효율이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가마솥 걸고 뭘 끓이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한대부엌을 바깥에다 비만 안 맞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거 만들기도 쉽고 불때기도 좋고 이건 연기가 많이 나도 상관없으니까 한대부엌이 취사 전용이다 이렇게. 근데 전에는 이 한대부엌이 그래서 여름용으로 이렇게 많이들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겸용으로 쓰는 건 붓두막이 있는 경우죠. 붓두막이 있어서 붓두막이 이제 솥이 하나 있는 경우 있고 솥이 이렇게 2개 있는 경우 있고 3개 있는 경우 있고 하나는 밥을 하고 하나는 물을 끓이고 하나는 뭐 국 끓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요. 여기에 불을 한 번에 여기 떼는 경우도 있고 불을 떼서 왔다 갔다 돌리기도 하고 불을 따로따로 떼기도 합니다. 북쪽에서는 주로 불을 한 군데서 떼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보통이고 남쪽에서는 각각 아궁이마다 불을 많이 뗐지요. 그건 그때그때 다르는데 어쨌든 이 붓두막이 넓어야지만이 주부가 일하기가 편해요. 붓두막에서 뭐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놓고 그릇을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붓두막이 우리는 공간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여기 뭐 물건도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래서 이 붓두막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 하면 싱크대예요. 그 싱크대가 우리 전통 그 부엌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멍이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싱크대가 그래서 우리나라 거고 또 우리가 개발한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그 지게입니다. 지게.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 배낭이 가장 편하게 돼 있는데 배낭을 개발한 사람이 우리 지게를 보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 지게가 가장 그 몸의 그 균형을 잘 잡고 힘을 덜 들이면서도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구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불이 잘 들어가는 게 첫 번째지만 실제는 그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보통 불이 잘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가는 거는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기술은 들어간 불이 연기만 내보내고 그대로 있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열을 보존하고 우리가 건강 건축, 땅의 지열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름에는 그 냉방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붙들고 있으려면 이 굴뚝이 구세로 나가는 굴뚝이 아래쪽에 설치돼서 밑으로 이렇게 경사져서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떼면 이 불이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같기 때문에 이 올라간 불이 내려가서 이렇게 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입체적으로 이 분엄기에서 해결을 거의 많이 합니다. 분엄기에서 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엄기에서 불을 올려주고 여기 보면 분엄기에서 그 고래 개자리로 가면서 불을 분배합니다. 아궁이가 이게 있으면 실제 불이 여기서 타게 되면 불이라는 놈이 가운데로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버리지 옆으로 이렇게 자기가 돌아서 나가겠어요? 알아서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돌아 나가게 이 부분에 조작을 해내는데 그게 분엄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을 해서 분엄기의 높이나 넓이를 조작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하고 여기 개자리가 여기 있으면 개자리 부분에서 또 여기서 조작을 해서 이 구멍들의 크기와 높이를 조작을 해서 불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분배되게 합니다. 이걸 이제 바람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바람막이. 그러니까 불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이 굴뚝 밑에 요 앞에 처음에 불이 잘 안 빠지면 압력을 낮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불맞이돌을 만들어서 불맞이돌 이걸 열어서 청소도 하고
처음에 불을 땡기는 역할을 합니다. 막아 놓으면 처음엔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형을 만들 때는 이 고래 부분을 주로 이제 여러 종류가 많으니까 불 때는 자리에 따라서 고래 부분을 만들면서 종류별로 구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인원이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3, 8, 24, 25, 26. 그러니까 6개 조로 하면 6, 4, 24. 그러니까 4명 1개조로 해가지고 6조 정도로 해서 구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노는 사람이 많아지고 4명이 혼자서 만들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이 구두를 만들어서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은 졸업할 때 무사히 졸업을 하고 못 만들면 무사히 졸업을 못하고 물론 이제 이 구두를 모형으로 만들면 이 입체를 나타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들이 되면 입체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바닥도 경사지고 여기도 경사지고 막 이 경사가 또 이렇게만 될 것 같은데 실제 놓으면 경사가 요렇게도 경사가 쥐어집니다. 실제 바닥에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불이 올라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가운데로 그냥 지나고 옆은 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고래 경사가 이렇게 옆으로도 경사가 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경사가 져서 이 방바닥에서 보면 아랫목이 제일 뱃바닥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게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구들장도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구들장이 낮고 여기는 높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불에 탈 수 있으니까 2겹이나 3겹, 그래서 2중 구들, 3중 구들이 형성돼서 불을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난방용 구들은 불을 딱 떼면 여기가 이제 두껍고 3겹으로 돼 있으니까 불을 떼자마자 여기가 뜨거워질 수가 없죠. 그럼 불은 쏜살같이 이렇게 가서 머무르게 되고 이제 식으면 내려가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요 자리가 처음에 불을 떼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가는 구들, 좋은 구들은 윗목이 먼저 딱 뜨거워져야 이게 좋은 구들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차 아랫목 쪽으로 와서 뜨거워져서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요게 이제 가장 오래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부터 식어가지고 아래가 이제 마지막으로 식게 되겠죠. 취사용, 난방용 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난방용은 보통 요새는 함실 구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불을 떼는 불 함자를 써서 불을 떼는 자리, 불을 여기서 떼지 않고 여기서 떼는 거죠. 불을 안쪽에서. 그래서 함실 구들이 되겠습니다. 불을 안쪽에서 떼기 때문에 불을 안쪽에서 떼게 되면 아무래도 더 뜨겁게 열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뜨겁게 열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 떼기가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 3요소 하면 산소하고 또 땔감하고 발화 온도라고 그랬었죠. 얘기 안 했었나?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하면 불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불 같은 남자, 불 같은 여성. 우리 민족은 불 같다 그러는데 불이 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건 시험에도 항상 나와요. 불이 타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에? 에? 성냥.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전통온돌 기술자니까 수준 높게 얘기를 하면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산소. 오케이. 산소는 다 통일됐으니까 산소가 있어야 탑니다. 산소가 있어야 타고 그리고 불이 탄다는 게 뭐냐 하면 산소와 결합해서 물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산소. 그 다음에 또 뭐 땔감, 연료, 탈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탈 것하고 산소만 있으면 막 불이 타? 안 타네 이거. 왜 안 타? 성냥 이러면 타나? 성냥만 타고 말지.
그렇죠. 그거를 조금 수준 높게 발화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화 온도라고 그럽니다. 발화 온도가 있어야 탑니다. 이 발화 온도는 물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물은 발화 온도가 몇 도예요? 물은 안 타나? 그러니까 탄다는 게 뭔가를 이제 우리가 조금 그 기억을 해요. 탄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해서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깨지거나 다른 걸로 변하는 것. 거기 산화하는 것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산화 날아가니까 이제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은 몇 도예요? 그건 어려워졌어. 뭐 1600도, 1700도가 되면 철은 타서 녹아내리기 시작하지요. 돌은 이것도 좀 어려워. 왜냐 구들장이 탈까 안 탈까? 타지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구들은 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이 안 타지 돌은 타요. 돌은 조직이 있어서 깨진다고요. 조직이 깨져서 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그 철거하는 집에 가서 나무도 갖고 오고 오래됐다고 다 갖고 오는데 구들장은 갖고 오지 마세요. 구들장을 물론 그 꽃밭을 위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그거 수십 년 탄 구들장을 갖다 놓으면 또 꺼져요. 왜냐하면 이게 다 타가지고 힘이 없어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구들장은. 왜냐하면 다 타니까. 불 먹은 건 힘이 없어요. 불 먹으면 다 없어져 사실은. 그래서 불을 끌 때 소방수가 오면 불을 끌 때 어떻게 불을 끄죠? 물을 뿌려야죠. 물 뿌리는 건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뭘 제어하는 거예요? 온도 낮추는 겁니다. 발화 온도를 내리면 꺼지니까 물을 뿌려서 끓이면 이게 기화열을 뺏어가서. 근데 물로 해도 안 꺼지잖아. 기름은 자동차에 불 나고 그러면. 그럼 뭘 해요? 산소를 차단하죠. 이렇게 확 포말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근데 산불이 확 났어. 그럼 물 뿌려도 이게 소용도 없어. 이게 덮을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탈 거를 없앱니다. 나무를 저 불이 오면 이쪽에서 나무를 싹 비워서 없애버리면 쓰러뜨려 놓으면 오다가 거기서 끝나지. 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두를 할 때도 불을 얼만큼 잘 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연료하고 발화 온도하고 산소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 바짝 많은 나무를 태우면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가겠죠. 물이 없으니까 그 온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이게 빨리 타서 없어지면 이게 결국은 빨리 타면 온도를 잡아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굴뚝으로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타게 만들려면 산소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를 너무 줄이면 꺼져버려. 그러니까 온도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산소를 조절하면 돼요. 근데 산소 조절하는 게 이제 불을 보면서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 감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제철이나 이런 그 쇠를 녹이는 그 공정을 할 때도 온도가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전문가들은 아직도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눈으로 본대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도 눈으로 봐서 해요. 왜냐하면 불이 뭐 그게 가만히 몇 도를 유지하나요? 이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여기저기 다 다르잖아요. 이게 막 불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는 게 그 기술이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도자기를 그래서 만드는 게 어렵고 아무리 도사가 도자기를 막 만들어도 맨날 도자기 이게 망치로 깨고 앉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니까 불이. 그래서 그 불이 잘 제어된 것만 좋은 도자기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금가고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불을 다 탄 다음에는 불문을 잘 막아야 되고 요새는 난방용은 이 굴뚝 쪽에도 단파를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단파로 막아버리고 이쪽도 막아버리고
양쪽을 탁 막아 놓으면 열기가 나갈 데가 방바닥밖에 없으니까 방바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 명단 있으세요? 명단? 명단으로 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잠시 쉬었다가 명단을 좀 주세요. 그러면 명단을 나눠서 책에 보면 이제 이 줄고래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줄고래는 가장 일반적인 고래입니다. 줄고래는 왜냐하면 불이 그 어디로 가게 하는 것은 고를 따라가기 때문에 줄을 쫙 만들어서 줄고래를 만들어서 불을 가게 하는 것이 줄고래다. 그 다음에 줄고래는 단점이 뭐냐면 시공할 때 이 고래를 많이 쌓아야 돼요. 고래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공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줄고래를 안 넣고 보통 집에서는 그 남쪽에서는 허튼 고래를 넣습니다. 이건 줄고래고 줄고래, 허튼 고래. 허튼 고래는 고래가 이렇게 줄로 쭉 가지 않고 이렇게 기둥 세우듯이 이렇게 쭉쭉 세워가지고 불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죠. 이거는 단점이 불이 가운데로 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그 줄 따라 가는데 허튼 고래는 줄 따라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버리게 되겠죠. 줄하고 허튼 고래를 혼용해서 쓰는 고래가 있습니다. 그냥 혼용고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복합고래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그 양쪽으로 옆으로 잘 안 가니까 옆에는 줄고래를 쓰고 가운데는 어차피 잘 가니까 가운데는 허튼 고래를 쓰고 이런 식으로 시공도 합니다. 그럼 허튼 고래하고 줄고래를 반반 사용하는 혼합고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 중에서 요건 다 네모난데 불 때는 자리가 그 모서리에 있을 때 모서리에서 불을 떼서 아궁이가 여기 있고 굴뚝이 여기 이제 나가야 되는 형편이다. 이럴 때 놓는 고래가 선자고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선자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선자고래라고 합니다. 고래툭이 이렇게 생겨서 개자리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선자고래.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이렇게 뚝을 쌓기가 쉽지 않고 힘드니까 부채고래라 그래서 고래가 불을 여기서 떼면 굴뚝이 여기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나가는 고래를 부채고래라고 합니다. 부채고래. 자, 줄고래, 허튼고래, 혼용고래, 선자고래. 이 선자처럼 생긴 선자고래. 이건 부채고래. 그 다음에 이제 굴뚝이 여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쪽으로 나갈 때 대각고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나가면서 불이 여기서 불이 탄 불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대각선 고래가 있어요. 대각선 고래 또는 대각고래 또는 맞선고래라고도 또 뭐 하는데 이런 고래가 있고 또 고래 중에서 그 굴뚝 쪽으로 다시 불을 여기서 뗐는데 아궁이가 여기에요. 아궁이가 여기인데 여기에다 굴뚝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자리로 해서 바로 옆으로 굴뚝이 나오게 만든 고래인데 요새는 이런 굴뚝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집터가 좁고 그러니까 고약하니까 굴뚝 빼기가 쉽지 않아서 불을 뗀 자리 바로 옆으로 굴뚝이 나오게. 아니 그거는 교수님 아무리 불이라도 이 불이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가 다 식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다 머리를 써서 이리 못 가게 하고 여기서 다 돌 다음에 나가게 한 고래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를 확 막아 가지고 여기를 막아서 불이 이렇게 뒤로만 가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해서 요리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불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 부분은 개자리가 이쪽 부분이 개자리가 돼 있어요. 이쪽 부분이 개자리예요. 이쪽 부분이 개자리면 불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여기가 추워지는데 실제 위에는 이렇게 가고 아래는 이렇게 가서 여기는 사실 두 개 층이 돼 있어요. 두 개 층이 굴뚝이 밑으로 가니까 이게 되돈고래라 그래요. 되돈고래. 또 뭐 대동고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데서 다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대동고래, 되돈고래. 원형고래는 동그랗게 생긴 거죠. 물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불이 아궁이가 여기 있으면 굴뚝이 이렇게 나가는 원형고래인데 원형고래도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양파고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아궁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굴뚝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통하게 하면서 가운데를 조금 트는 이런 고래도 있습니다. 이거 원형 중에서 양파고래하고 이건 그냥 원형고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들 중에서 제일 열을 잘 오래 갖추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 뜨거운 구들 중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은 가운데 개자리 고래입니다. 가운데 개자리. 가운데 개자리 고래는 개자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다른 거는 개자리가 다 끝에 있잖아요. 바깥에. 개자리는 물론 깊어요. 그래서 개자리가 깊어서 아궁이 높이랑 비슷하게 만듭니다. 개자리는.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불이 올라가서 머물고 식은 놈이 내려가서 개자리로 내려가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가운데 개자리는 불이 가운데로 다 모이게 해놓고 그 불이 식어서 가운데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나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형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네모나게 만드는데 불을 여기서 떼면 불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점점 모이게 되고 이것도 불이 떼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 개자리가 뻥 뚫려 있어요. 바닥으로. 그래서 이건 시공할 때는 맨 처음에 가운데 구멍에다가 굴뚝을 박아 가지고 뭐 이건 마음대로 뽑아도 돼요. 어디론가 이렇게 굴뚝을 뽑아 놓고 이거는 뭐 이쪽 다 좋아요. 이렇게 뽑아 놓고 고래를 이렇게 따라서 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건 이렇게 따라서 고래를 만들어 놓습니다. 뭐 회전 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두 고래 뭐 회전 구들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회전하면 이게 빙빙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구들이 뭐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회오리 구들이 더 맞는 거 아니냐. 회오리 이게 빙빙 돌아가지. 이게 구들장이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회오리 이게 두 바퀴를 돌아가고 이게 이제 두 고래고 제가 그린 거는 외고래도 있습니다. 외고래는 불을 여기서 떼면 고래가 하나가 있어서 이제 요 놈이 계속 외고래로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외전을 돌아가다가 맨 끝에까지는 돌아갈 때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부분에 가서 툭 떨어져서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가 개자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올라가다가 가운데로 몰아서 가운데서 툭 떨어뜨려서 또 가면 가운데 개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기에 야 이게 불이란 놈이 그래 위로 올라가는 놈인데 어떻게 돌다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느냐 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기술이 우리 이제 구들의 정수입니다. 우리 구들의 정수예요. 그래서 불을 잘 빠지게 한다고 굴뚝을 갖다가 나가는데 빡 세워놓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구들이에요. 그건 잘 나가죠 당연히. 근데 그건 불 꺼지면 추워져요. 왜냐하면 불을 떼면 막 돌다가 휙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빨아 당기는 식으로 되면 이것은 그 좋지 않은 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연기가 막 올라가거든요. 쏜살같이 올라가서 다 타지 않은 것까지 올라가게 되고 뜨거운 열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화목 보일러죠. 뭐 그건 떼면 거의 불이 나가거든요. 뭐 뜨거운 그 밤에 보면 불이 막 나갑니다. 그럼 그 열 손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다 마찬가지. 구두 불 탈 때 굴뚝을 만질 수 없다. 그건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전통 구들은 불 뗄 때 굴뚝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항상. 연기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굴뚝에 손을 집어넣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나쁜 구들이에요. 빨리 나가니까. 그리고 그런 구들은 굴뚝에 손을 대면 손이 시커매져. 왜냐? 불완전 연소됐으니까. 우리 구들은 불이 타고 연기가 막 나와. 집어넣으면 안 뜨거. 근데 이렇게 보면 끓음도 안 묻어. 그러니까 그게 바닥으로 쭉 깔리게 되고 모기불도 쓰는 거지. 이게 그냥 뜨거운 게 나가가지고 연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연기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끓음이 두르륵 떨어져 있다고요. 끓음이 불완전 연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타고 나서 바닥으로 나가야 돼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 굴뚝이라 그랬죠. 옆으로 나가는 게. 옆으로 나가는 게 굴뚝인데 이 굴뚝이 이게 안 나오네. 이 굴뚝이 옆으로 가는 굴뚝이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마당 밑으로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아미산 굴뚝도 있고 또 자경전 십상생 굴뚝도 있고 이렇게. 근데 굴뚝은 안 보여요. 마당에 있으니까. 방은 이제 교태전, 강령정 다 방이 있고 굴뚝은 바깥에 있다고요. 바깥에 산 너머에. 근데 그 사이가 보면 마당이라고. 뒷마당. 그러니까 마당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게 아궁이 높이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길이가 한 70에서 80m를 굴뚝까지 가는 거라고요. 밑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장거리를 이동하죠.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뜨거운 놈은 어떻게 돼요? 위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방바닥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가 방바닥이니까. 그 식은 게 굴뚝으로 내려가는 거죠. 굴뚝으로 식은 게.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우리 구들이라고요. 네. 긴 거는 100m까지.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땡기는 걸로는 못 가요. 미는 걸로 갑니다. 아까 내가 땡기면 안 된다 그랬죠. 밀어야 돼요. 아궁이에서 계속 치고 받쳐가서 밀어 올리면 이게 식으면서 밀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 때 굴뚝을 안 배운 사람은 요 굴뚝이 마당으로 내려가는 굴뚝이 이제 구세로 가는 거죠. 이 개자리에서부터 구세로 가는 이 굴뚝이 수평으로 이렇게 가겠어요? 약간 올라가면서 가겠어요? 약간 내려가면서 가겠어요? 이제 오늘은 그게 제일 핵심이야. 수평이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제 이게 아궁이고 이게 굴뚝인데 이게 불을 떼면 처음에 떼면 불이 싹 들어가는 척 하다가 불이 확 나와요. 그래서 여기 홀랑 꼬실라 이제. 왜냐하면 이게 굴뚝이 되고 이게 아궁이로 바뀐 거예요. 순간적으로. 역류돼 가지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 성질이잖아요. 뜨거우면 계속 올라간다고요. 식은 거는 계속 내려가고. 근데 여기 찬바람이 이제 휙 들이친다고요. 찬바람이 들이치면 이 굴뚝으로 들이치면 찬바람이 들어오면 무거우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구들 개자리로 툭 떨어지고 못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기본 막는 거예요. 역류를 방지하는 게 이 굴뚝 개자리예요. 근데 이걸 통과한 게 일이 이제 방바닥으로 또 기어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게 그 차가우면 자꾸 떨어질 텐데 뜨거운 거는 올라오는데 차가운 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이쪽으로 안 오게 하려면 이쪽에서부터 보면 올라가야 되겠어요? 내려가야 되겠어요? 차가운 거는 내려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내려가야 되는 게 맞죠. 내려가야지만이 저쪽에서 뜨거운 차가운 게 역류해서 올라오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은 게 차가워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식은 게 차가워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려면 일단 올라와 줘야 돼. 일단 올라와 주려면 아궁이하고 불목하고 그 구들 개자리가 잘 형성돼 있어야 되고 일단 불이 쳐서 올라와 줘야 되니까 기본 이 높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불이 타면 열이 팽창해서 공기가 팽창해서 부력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력을 충분히 받으려면 높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목이 있어서 좁은 불목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속력이 붙어요. 벤츄리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시냇물이 넓게 흐르다가 좁아지면 물살이 빨라지죠. 그죠? 물살이 빨라지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굴뚝으로 나가고 싶어서 씩 나가버리면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다시 확 넓혀준다고요. 넓혀지면 강물이 확 넓어지면 어떻게 돼? 속력이 팍 떨어지겠죠 또. 그러면서 이제 식은 게 떨어진다고요. 그게 구들 개자리예요. 떨어지면서 압력이 툭 떨어지니까 또 밀어 올리는 걸 잡아당기게 돼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간장 파는 아저씨들이 리어커에 간장을 싣고 오면 병을 들고 가서 간장을 살 때 이렇게 탁 갖다 대면 거기서 간장 이게 하는 걸 쭉 내리면 간장이 쭉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 빨아대야지. 그러다 너무 심하게 빠르면 간장을 먹게 되니까 조금 빨다가 탁 이렇게 놓으면 쫙 나오면 쭉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보통 사이펀 원리라 그래요. 사이펀. 그 백곡 저수지가 사이펀 저수지인데 그 처음에 물을 잡아 당겨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쭉쭉 나오게 되죠. 지금은 수리를 해서 아니지만 예전에는 저수지도 그렇게 물을 뺐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불도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서 쫙 나와서 쫙 내면 그다음에 확확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이 잘 안 들어가다가 일단 들어가면 이제 확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꽉 차면 압력이 꽉 차면 뒤에서 밀고 압력은 차 있고 그럼 식은 놈은 줄줄줄줄줄 내려가서 아까 70m, 80m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꽉 차서 압력이 있고 뒤에서 뒤집다 밀어대니까 식으면 계속 밀려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고 다 타고 식은 놈이 내려가니까 개자리에 끓음이나 이런 건 다 걸려버리고 왜냐하면 끓음이나 뜨거운 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식은 놈만 자꾸 수증기만 내려가서 결국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굴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구세가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 고래들은 이 구세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단에 그냥 뚫려 있어. 그냥 슬슬슬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 만들어 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워 놓으면 이제 조금 더 잘 빠지는 게 있죠. 조금 더 잘 빠지는 게 있고 모양도 조금 낼 수 있고 이게 굴뚝 이 구세가 없으면 모양 낼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 문화재가 보면 아궁이나 고래는 문화재가 아니고 굴뚝만 문화재야. 그래서 이 구들 놓는 사람도 다른 데 가서는 뭐 치장하거나 솜씨를 부릴 데가 없어요. 부릴 때는 어디? 굴뚝. 그래서 십장생 굴뚝, 뭐 자경전 그 아미상 굴뚝, 그래서 굴뚝만 다 문화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들 때 보면 아궁이 뭐 치장할 게 없잖아. 그래서 굴뚝을 치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조부터 해가지고 이 줄고래, 허튼고래, 혼용고래, 선자고래, 부채고래, 되돈고래, 이 되돈고래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되돈고래. 그 다음에 원용고래, 그 가운데 개자리 고래, 조별로 한 조씩 해서 이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모형판은 45cm, 45cm 이 정도 하고 자가 있어요. 바닥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판을 쪼개서 바닥판을 만든 다음에 먼저 이렇게 그 하방 벽을 쌓고, 이 벽을 먼저 쌓아야 돼요. 벽을 쌓고 그 다음에 구들도를 올려야 되는데 구들도를 하나하나 하기 힘들으니까 그냥 스티로폴로 잘라서 둑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게 해놨어요. 둑을 올리고 아궁이 만들고 개자리 만들고 해가지고 모형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 두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조교 두 분이 오셨으니까 조교의 도움을 받으시고 조별로 나눠서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